네,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이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방송을 중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한민국 국방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언제 어떤 식으로 할지 뭐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도발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형태로 도발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도발한다는 의미는 우리 방송 스피커에 대해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조준 사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성동격서 형태로 지금 여기 육지에다가 또는 DMZ에다가 온 관심을 초점을 모아놨는데 사실은 이제 일으키는 것은 NLL에서 도발을 하거나 또는 북한이 여태껏 해왔던 무인 침투기, 무인기 침투라든지 또는 테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의 형태를 통해서 도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도발의 예상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제 궁금한 것은 보통은 도발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즉시 오후 5시가 끝난 이후에 조만간 시점에 도발을 할지 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경고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 기준 이후에 또 군사적 도발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네. 군사적 행위가 분명한 그런 모습으로 도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감행했던 여러 가지 도발 형태 외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여러 가지 도발도 가정을 하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군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일단 그 확성기 방송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는 방침인데 북한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확성기 방송 중단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도발을 계속해서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준전시 상태도 선포하고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방송을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이제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전쟁이 무서워서 이렇게 뒤로 한 발 물러나면 전쟁이 두 발 앞으로 달려오고요. 전쟁과 맞서겠다는 생각으로 상무 정신을 이제 뭉친 거죠. 국민들이 전쟁에 맞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 나가면 전쟁이 뒤로 두 발 물러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거의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어제 보여준 것처럼 36발이라고 하는 것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일 도발한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국방부나 또는 한국의 국군이 대충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절대로 도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1차 합참 보고 때는 36발로 했다가 오늘 합참 차장은 이제 29발로 해서 불발탄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준 정시 상태를 이제 5시 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 전시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군이 대응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이 되고 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알리게 되면 저한테 우리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게는 우리도 적이 어떤 도발을 해오든지 간에 지상, 해상, 공중에서 어떠한 형태든 능히 격퇴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 나간다. 더군다나 이미 경고된 그런 전투를 해나간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적의 도발을 예방하고 또 도발한다면은 즉각 격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군도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제3야전군을 택한 이유,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서남전선사령부, 전선중부사령부, 전선동부사령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북한의 군단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고 제일 왼쪽부터 4군단, 2군단, 1군단, 5군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는 바로
총참모부로 연결되는 것이지 예. 우리 한국처럼 그 위에 다시 야전군 사령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런데 현재 한국군은 야전군 사령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제1군 사령부가 있고 서부 전선을 담당하는 제3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예. 어제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가 대응한 지역이 속하는 것이 예. 제3군 사령부 예하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거기를 직접 가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예. 대화력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화력전을 담당할 이 주요 부대가 네. 또 제3군 사령부이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대비 태세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을 예. 뭐 가서 확인하셨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또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사격은 이러한 그 평소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 조치 후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군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아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는데 먼저 정신에서 승리한 후에 실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천명하신 내용은 우리 군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고 계신 그런 군 통수권자로서의 예.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전투복을 입고 그 현장을 방문하셨다. 예. 제3야전군이라고 하면 네. 우리 군의 아주 중추가 되는 그런 부대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직접 통수권자의 지침을 하달하셨다 하는 것은 얼마나 단호하게 대통령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 하는 것과 우리 군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표명하신 것으로 보고 군 출신으로서 예. 대단히 참 네. 그런 바람직한 조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통령은 어제 우리 군의 대응을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고 또 혹시 추가 도발이 있다면 선조치 후보고해라. 먼저 군이 알아서 조치를 해라.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대통령께서 이제 가서 다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한 것이 불가한데요. 네. 그 전에도 지금 국방부 장관 명의로 또 합참의장 명의로 이미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보고는 나중에 해라.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묻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정 규칙대로 너희들이 훈련받은 대로 그리고 지금 상황을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우선 먼저 조치해라. 만일에 그걸 다 보고하고 난 뒤에 지시받고 조치하려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아주 적시적절하게 이렇게 지침을 주셨다라고 봐야죠. 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33분입니다. 이미 뭐 북한은 3분 전부터 준전시 상태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요거 자칫 잘못 하실 네. 수 있는데요. 네. 어제 17시부로, 그러니까 서울 시간으로요. 네. 17시부로 48시간 내이기 때문에 내일 17시부고요. 북한 시간으로는 평양식으로는 내일 17시 30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준 전시 네. 상태에 돌입하는 게 네. 예, 우리 시간 오늘. 5시 반 돌입을 하게 됐는데 네. 예. 자, 근데 이 준전시 상태가 보통은 북한에서 대부분 그 전군에 해당을 그동안은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전방 지역에만 국한을 했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군에서 대응 사격을 할 때 적의 GP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격을 안 했거든요. 네. 적의 14.5mm 고사포나 76.2mm 직사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점 타격을 안 하고 어떤 특정한 한 곳에,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다치지 않을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것이 36발이든 29발이든 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줬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군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니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만일 너희들이 직접 사격을 통해서 우리 확성기를 파괴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북한도 지금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봐야죠.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지만 이 준전시 상태를 전군과 전 북한 지역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선 지역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이것을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확전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진돗개 경보 하나가 발령이 됐고요. 워치콘, 데프콘은 여전히 현 수준을 기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돗개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북한의 이게 도발과 국지적 위협 때 발령이 되고요. 이 군대나 경찰력을 모두 동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군과 경찰, 군경이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진돗개는 이제 3단계까지 있는데요. 네. 적의 침투 또는 그 공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을 3이라고 한다면 지금 육군단 지역은 적이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교전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돗개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진돗개 둘은 그것이 임박하거나 그 인접 지역에서 적이 침투했거나 교전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그런 대비 태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군단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진돗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군인들도 대비시키고 경찰들도 대비시키고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또 그 연천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피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하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진돗개 하나거든요. 네. 한국군도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지금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안 돼 있어요. 그 지역만 발령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여기 준전신 상태 선포 시기, 선포 장소도 그렇게 한정한 것도 지금 북한이든 한국이든 하여간 서로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 사태를 좀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양쪽에서 다 드러났다고 봐야죠. 자, 이제 대북 감시 태세 워치콘 그리고 경계 태세인 데프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일부에서는 좀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군사적인 조치 중에 가장 큰 조치가 데프콘입니다. 이 네. 데프콘이 되게 되면 이것은 거의 전쟁이 임박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확증이 될 때 이제 데프콘을 발령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군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들도 국가가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워치콘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 먼저 단장님 데프콘보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모두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은 4단계인 경계 태세이고요. 3단계로 가면 이제 작전권이 한미 연합사령부로 이양이 되고요. 2단계가 되면 이제 탄약 지급이 되고 부대 편제 인원 100%가 충원이 되고 1단계 가장 높은 1단계는 이제 동원령이 선포되고 이제 사실상 이제 전시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평상시보다 하나 높은 4단계 경계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워치콘은 이제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워치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데프콘에 대한 설명 중에 조금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네. 데프콘 3가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가 나간 장병이 다들 들어와야 되고
대략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곳에 전부 위치해야 되고 주요 지휘관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지휘 축선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데프콘 2가 되게 되면 실탄과 식량을 전부 다 분배를 하고 전투해야 될 곳으로 소산해 가지고 전부 전투 진지를 점령을 합니다. 데프콘 1이 되게 되면 이것은 전쟁 임박 상황이기 때문에 교전이 거의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통상 이제 교전이 시작되는 H아워 같은 것이 발령이 되는데요. 동원령은 국가 전체의 자산을 갖다가 인적, 물적 자산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전쟁 바로 직전인 데프콘 1에 발령하기보다는 통상 데프콘 3에서 2 사이 그 어간에 그렇게 발령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예비군들이 전부 다 소집이 돼야 되고요. 예비군들을 위한 장비 물자 같은 것이 전부 지급이 되고 비록 후방 지역에 평시에는 있지만 전방 지역으로 올라갈 부대들은 전부 다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워치코는요. 일단 적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기 위해 가지고 그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보는 수단, 또 통신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수단, 또 제한적이지만 인간 정보 자산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그런 수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항상 풀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가동이 되는데 평시보다도 좀 더 이상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같이 실제 도발이 있을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러한 시점에는 그 운영하는 자산을 갖다 좀 늘린다든가 빈도를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그 연합 자산인 미측의 자산이 상당히 많이 증원돼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태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데프콘보다는 먼저 선행해 가지고 소위 워치콘 2 정도가 된다면 데프콘 3 정도가 발령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북한이나 우리나 그 최전방 지역에서의 경계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데프콘과 워치콘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지금 군단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면 금방 이제 질문하신 거 이해가 될 텐데요. 북한은 준정시 상태가 있고 전시 상태가 있습니다. 한국은 준정시 상태에 해당되는 게 진돗개가 있고요. 전시 상태에 해당되는 게 데프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전시 상태는 선포하는 거고요. 한국도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는 선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시 상태 선포나 또는 데프콘 선포는 좀 빼놓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고요. 북한이 이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은 우리가 육군단 지역에 지금 진돗개 하나를 선포했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 대응으로 했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전 지역으로 우리가 선포 안 했고 북한도 전선 지역으로 국한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전 전선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전 영토로 확대해 가지고 전쟁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을 좀 차단하겠다는 생각이 한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준정시 상태, 이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는 준정시 상태. 정확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진돗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데프콘이나 워치콘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워치콘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이 준정시 상태를 선포해서 이제 또 내일 17시 북한 그 평양 시간으로 17시가 되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내일 이후에 북한 장비, 병력, 부대의 이동을 좀 더 정밀하게 감시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국의 정원되는 감시 자산까지 동원해서 워치콘은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북한의 움직임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워치콘의 상향은 우리 한미연합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감시 자산을 활용하는 워치콘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데프콘은 조금 안 되죠. 아니면 안 된다. 데프콘은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김정은의 지시로 이 최전방지대에 준 정시 상태에 돌입을 한 것은 우리 시간 지금 5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30분 시차를 두는 바람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요. 이 시간 5시 반으로 북한군 휴전선 일대는 준 정시 상태에 돌입을 했고요.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방송을 중단하라고 북한 측이 우리 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김여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